안녕하세요, 공맵TV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난양 공과대학교에 진학한 이유와 입시 방법, 그리고 저희 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난양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학사과정 1학년을 마쳤고 NTU 한인회 학생회장으로 역임해 있는 이연재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얼마 전에 파이널을 치르고 첫 학년을 마무리 지어서 마음 편하게 놀고 가끔은 다음 학기 계획을 하면서 방학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난양 공과대학교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입시 기간에 다양한 국가의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에서 오퍼를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NTU였는데 사실 대학 순위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고 특히 공대로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난양공대의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게 된 것은 수준 높은 교수진 그리고 저희 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NTU에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재직 중이시고 모든 교수님들이 굉장히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학교 내에 롤스로이스, 현대, 알리바바와 같은 제휴 기업들과 공동 설립한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난양공대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대부분 친절하십니다. 또 제 주위의 학교 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인턴 혹은 정규직으로 취직한 선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학교 장점을 알려드릴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리서치 중에 발견했던 NTU의 장점들은 실제 생활을 해보니 사실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대학교를 선택하신 데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면 저희 학교가 굉장히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학창시절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중 정확히 반은 한국에서 보냈고 나머지 반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중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마치고 베트남에 있는 아이비 국제학교에서 나머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유학생활을 잠시 해봤어서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국에서 공부할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고 아무래도 시험과 과제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방법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 9학년 입학했을 때는 사실 목표의식이 크게 없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0학년 때부터는 조금 현실을 깨닫고 열심히 11, 12학년까지 노력해서 마지막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미리 접해본 자유로운 교육 환경과 익혀둔 꾸준함이 지금 대학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난양 공과대학교는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공립대학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학교이기도 하고 하이브로도 잘 알려진 캠퍼스 미관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세계에서 13위 그리고 공대에서는 세계 4위에 저희 학교가 순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대 계열의 전공이 굉장히 강하고 또 회계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 등 다양한 전공들도 수준 높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기계공학과인 만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계공학에서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첫 학년에는 모두 College of Engineering 소속으로 Common Engineering을 먼저 이수하게 됩니다. 이때 공학의 기본적인 입문 모듈들을 수강하게 되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4대 역학 중 열역학, 동력학, 유체역학을 모두 수강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역학까지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서 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1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2학년에 기계공학 내에서 또 스트림을 정해서 메인스트림, 메카트로닉스, 디자인의 세 부류로 나뉜 뒤 4학년에 최종 스페셜리제이션을 정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학교 차원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타 다른 전공들도 이처럼 스트림을 정하고 인턴 활동을 중간중간에 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모두 기계공학과 동일합니다.
이제부터는 NTU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학교가 국립학교이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인 투이션 그랜트를 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투이션 그랜트를 받게 되면 싱가포르 정부가 4년 동안 학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이션 그랜트를 수령하게 되면 4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싱가포르에 취직을 해야만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한인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대부분 절감되고 또 싱가포르 정부의 도움으로 보다 수월하게 현지에서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튜이션 그랜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튜이션 그랜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지원 절차 중에 잘 확인하셔서 튜이션 그랜트를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에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고도 불리면서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이곳에 부서를 세우고 투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의 장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인턴십 기회를 자주 연결해주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 환경 또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내 교통수단인 SBS 트랜짓이나 MRT사 혹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곳에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인턴이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점 관리를 잘 하시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유레카와 같은 연구에 참여해서 실적을 내시면 향후의 대학원 진로를 고민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장점은 아마 한인 학생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점일 텐데 저희 학교에는 한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보다 편안한 학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는 다양한 교내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신입생 OT 및 한인 학생들과 싱가포르 내의 한국 기업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되면 모든 한국분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다양한 인연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분명 저희 학교의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면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지리적 위치 탓에 1년 전체가 여름이라는 점입니다. 학교 건물 내부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에어컨을 틀면 괜찮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더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나 날씨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싱가포르의 기후적 특징을 미리 잘 파악하고 고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학교의 또 다른 단점은 튜이션 그랜트를 제외한 학교 차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수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인 학생회 내에서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극소수인 만큼 외국인 신분으로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수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튜이션 그랜트를 수령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게 아닌 이상 큰 부담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은 외국인의 비율이 그리 높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제 학생의 반 이상이 싱가포르 학생일 정도로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해 인터내셔널한 느낌을 받긴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환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올해는 특히 그 점이 더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학교 차원에서 한인 학생의 입학률을 대폭 높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외국인의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NTU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입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직접 경험했던 IB 졸업생으로서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곳에 계신 한인분들의 다른 케이스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 과정을 이수하신 학생들에 한해서는 저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SAT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월경에 학교에 지원을 하실 때 SAT 점수와 IB Predicted Grade를 제출하게 되며 결과는 5월 중으로 발표가 됩니다. 반면에 일반 IB 혹은 AP 전형 같은 경우에는 Predicted Grade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파이널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7월 중으로 공식 점수가 나온 뒤 합격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플 이외에 국가 공인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SAT 전형에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Predicted Grade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내신 관리에 더욱 집중했고 또 IB 시험에 몰두한 케이스입니다. 또 지원할 때는 전공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한 점도 어필을 했었습니다. 사실 IB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몇 점을 맞아야 합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우나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은 IB에서 최소 40 초반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내에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바로 입학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국제학생들의 비슷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지만 반면에 일반고, 자사고, 외고 등을 졸업하신 경우에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 SAT
MTB를 제출하시면서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제 난양공과대학교에서의 생활과 준비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